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9M3 고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너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로드 베어링 이슈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커넥팅 로드 베어링인데,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축, 그거를 이제 피스톤의 하단부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 감싸고 있는 부분 안쪽에 두 개의 베어링이 들어가죠. 바로 그 두 개의 베어링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베어링이 이제 엔진이 돌다가 파손이 되게 되면 엔진 전체가 사망을 해버리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슈인데, 제가 이 이슈를 실제로 목격한 적은 없고 두 번 정도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 한창 열심히 할 때 미국에 계신 독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갑자기 엔진룸 안에서 막 천둥처럼 큰 소리가 막 나서 차가 서버린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로드 베어링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동호회에서 베어링 이슈로 센터에서 엔진을 통으로 교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두 경우 말고는 제가 실질적으로 보거나 이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하시는 많은 E9M3 오너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물론 베어링 이슈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국내에 계신 E9M3 오너분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오일도 자주 교환해주고 예열도 잘 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불복, 또 뽑기 운이라고 또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뽑기 운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그런 베어링 이슈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CI냐 LCI가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LCI로 넘어가면서 베어링이 개선이 돼가지고 LCI 모델들은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엔진을 교환받았다고 하는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LCI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E9를 2대째 타고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버전은 LCI이고 그 전에는 LCI 버전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타고 있는 LCI 버전은 제가 서킷에서 그렇게 막 어택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많이 타봤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 차를 다시 산 거여서 막 미친 듯이 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전에 탔던 모델은 제가 서킷에서 꽤 이제 어택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서 지쳐도 그 차가 훨씬 더 지쳤을 텐데, 글쎄요, 그 차가 베어링이 문제가 생겨서 엔진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인터넷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로 막 팔려 다니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CI냐 LCI가 아니냐도 사실 어떻게 문제를 딱 규정 짓기에는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지금처럼 관리만 잘 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만 킬로, 15만 킬로 이상 된 E9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불안한 마음이실 텐데, 저도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 불안하시다면은 베어링 교체 작업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죠. 대략 부품비 포함해서 작업비가 한 300만 원 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또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무서운 것, 또 작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사실 이게 베어링보다도 더 작업비는 많이 들어가요. 스로틀 바디 액추에이터, 이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데 8개의 독립 스로틀을 각각 4개씩 전담을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엔진 경고등이 자꾸만 뜨기 시작하고 유해가스 증가라는 뭐 그런 메시지도 조금씩 뜨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여러 개의 그 경고등이 후룩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액추에이터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고등도 뜨면서 기존에 그냥 공회전 RPM이 보통 한 600 정도에 와 있어야 되는데 공회전 RPM이 이제 1000 이상으로 돼 있고 악셀을 밟아도 차가 반응이 되게 더디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100% 액추에이터 문제라고 보시면 되며, 이 액추에이터가 센터에서 부품 가격만 제가 개당 한 158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하면 벌써 부품값은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고, 작업을 하자면 많이 드러내야 하다 보니까 공임도 많이 비싸요. 그래서 센터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부품비와 공임 포함해서 대략 한 35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도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외에서 정품을 직구를 해서 저는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근데 직구를 한다고 해도 관세랑 뭐 배송비 다 포함해서 개당 9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비만 거의 한 180만 원 이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에 관련해서 그 기어만 바꿔서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부분 보면은 기어만 바꿨다가 나중에 결국은 또 기판까지 고장이 나서 새 걸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중복으로 하느니 그냥 타시다가 마음 비우고 타시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아예 새 걸로 교환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292가 늘 달고 사는 미션 오일 누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션 오일 누유는 뭐 조금씩 이렇게 비친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리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차피 새 거로 수리를 해도 나중에 또 새기 때문에 언더커버가 이렇게 젖을 정도로 오일이 많이 누유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미션 오일이 새는 부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여기를 이제 차 앞에서 봤을 때 미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많이 새는 곳이 이제 아무래도 요 밑에 이제 오일을 담고 있는 오일팬 그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그 조수석 쪽으로 이제 그 미션을 관장을 하는 메카트로닉스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을 또 감싸고 있는 그 커버에서도 또 새고, 또 그리고 이제 상단으로 갔을 때 미션에 이제 꼽히는 그 굵은 전선 뭉치가 이제 꼽히는 커넥터 부분이 있어요. 거기 커넥터 오링에서도 새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차들은 이제 미션 오일 순환 라인이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쪽에서도 이제 미션 오일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전방위적으로 오일이 다 누유가 되는 것인데, 여기만 샌다 그러면은 이제 미션을 내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 양옆이나 위쪽에서 이제 산다 그러면 이제 아예 미션을 내려가지고 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션 내린 김에 그 이쪽에 들어가는 압력 그 필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 오일팬 안쪽에 미션 오일 필터나 뭐 펌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한꺼번에 싹 교환을 하시면 좋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한번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센터에 문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BMW는 좋은 게 유상수리 20% 할인 캠페인을 가끔 하잖아요. 그때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싹 수리를 받으시면 그 센터에서 수리를 한 것에 대한 또 보증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또 보증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미션 오일 그 수리만큼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캠페인 할 때 그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한번 했지만 지금 타는 LCI는 저기 센터에 맡겼었어요. 네. 아무튼 미션 오일 수리 같은 경우는 센터 20% 할인 캠페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번째로 그 2차 공기 펌프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의 역할은 뭐냐면, 그 엔진이 차가울 때 내뿜는 그 배기가스에는
뜨거울 때 내뿜는 배기가스보다 더 유해 물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엔진이 뜨거워지기 전에 이제 냉간시 시동을 걸었을 때는 유해 물질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유해 물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그 냉간시 빠져나가는 배기가스에 공기를 막 불어넣어서 조금이라도 유해 물질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품은 이제 엔진이 차가울 때만 이제 열심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도는 부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품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그 석션 호스라든지 또 거기에 호스에 붙어 있는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펌프 자체만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호스만 또 따로 교환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에어 펌프만 교체하려면 뭐 공인 포함해서 대략 한 60만 원 선 정도로 알고 있어요. 뭐 한 요 정도만한 크기인데 생각보다 좀 비싸죠. 네. 이것도 이제 가끔 이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이것은 고장은 아니지만 약간 EQE M3만의 어떤 그런 고질적인 증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방열판 떠는 소리입니다. 그 엔진 쪽에서 갑자기 이제 막 타닥타닥타닥탁 이런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을 때는 엄청 쫄아서 막 센터도 가보고 막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열판 떠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방열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그 엔진을 받치고 있는 그 서포터하고 그 매니폴더 가장 그 뜨거운 부품이죠. 그 매니폴더 그 사이에 이제 두꺼운 방열판이 존재를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게 약간 열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이 되거나 이럼으로써 어떤 진동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증상 자체는 차를 세워놨을 때 공회전 시에 그 말씀드렸듯이 약간 타닥타닥 이런 소리인데 그 방열판이 보통 얇거든요. 근데 이 방열판은 좀 굉장히 두꺼워요. 왜냐하면 그 매니폴드의 열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간 가벼운 철판 소리는 아니고 약간 두터운 철판 소리다 보니까 그 엔진 내부에서 나는 소리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되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엔진 내부에서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면 그런 소리가 나기 이전에 뭐 벌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 약간 두터운 철판이 불규칙적으로 타닥타닥탁 이렇게 떨다가 또 창문을 올리면은 잘 안 들리는데 창문을 열면 또 들리고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방열판이 떠는 소리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엔진 내부에서 무슨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 창문을 닫아도 굉장히 잘 들립니다. 생각보다 엔진 내부에 있는 소리들이 실내로 굉장히 많이 잘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닫으면 잘 안 들리고 창문을 열면 들리고 그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엔진 소리는 아니고 그 방열판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되게 신경 쓰이니까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그 방열판 자체를 막 그 서포터를 통으로 교환하고 막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다고 해요. 근데 제 경험상 그냥 그렇게 타시다 보면 또 자연적으로 그 소리가 또 없어지고 그 이후로는 쭉 안 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그냥 타보시다가 한번 추이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EQE M3 고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은데 늘 그렇듯이 뭔가 하나는 빼먹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참 지울 수가 없네요. 제가 빼먹은 것이 있다면 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